광화문의 충무공동상은 중국풍의 갑옷을 입고 있고 표준영정은 관복 차림이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조선 후기의 두성린 갑옷을, 영화 명량 등에서는 정체불명의 창작 갑옷을 입고 나오다 보니 일반 대중들은 과연 이순신 장군이 어떤 갑옷을 입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충무공이 어떤 갑주를 착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조성된 국회의사당의 충무공상이나 해군사관학교 충무공 동상 등은 외란 당시 유물이라고 알려진 두정갑 유물을 참고해 만들어졌는데 사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외란기 두정갑 유물은 모두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하급 무관의 것이거나 또는 의병장의 것으로 그 제도와 만듦새가 모두 떨어지는 하등품뿐입니다. 충무공은 수군을 총괄하는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고위급 무관이었으니 응당 그 직위에 맞는 갑주를 갖추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에 해당하는 유물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하등품 갑옷을 그대로 이순신 장군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술적으로는 답을 얻기 어려운 문제지만 예술의 영역에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국조 올해의 설해라는 책에는 갑주에 관한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갑옷들 중 찰갑류와 경번갑 등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구식이며 직접 교전하는 기병이나 보병용의 갑옷이므로 고위급 수군 지휘관인 충무공의 갑옷으로는 적절치 않아 우선 제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정갑류가 있는데 방호제인 철제 편찰이나 가죽 편찰들을 옷 안으로 숨겨 쇠못이나 황동못으로 고정한 의복 형태의 갑옷을 말합니다. 두정갑은 기능적, 미적으로 매우 발달한 형태이고 제조 또한 용이하며 착용감도 좋은 갑옷이어서 조선 건국 이래 주력 갑옷의 종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모두 4종의 두정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면포 철 두정갑. 이것은 철제 편찰로 방호력이 높고 실전성이 높은 병사들용 갑옷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인 홍단자 녹피 황동 두정갑은 가죽 편찰을 써서 방호력은 떨어지지만 비단과 황동을 사용해 장식성을 높인 무관용 갑옷입니다. 세 번째, 청단자 녹피 두두미갑은 백은과 황동두정을 교차해 박은 지휘관급 갑옷이고, 마지막 홍단자 녹피 두두미갑은 품계 제도상 고위급이 입는 홍색 비단을 사용한 최상급의 갑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갑주 연구가나 복식사를 전공하는 분들은 두두미갑이 철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의뢰용 갑옷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조 올해의 설해 속 두정갑 설명은 분명 뒤로 갈수록 고위급 갑옷의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런 고위 지휘관들은 직접 병장기를 부닥치는 전투를 겪을 일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의뢰용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습니다. 비록 철찰들과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조선 갑옷에서 보이는 가죽 편찰들은 가벼우면서도 필요 최소한의 방호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두미갑은 철 두정갑과 일견 유사해 보이나 옆구리에 트임이 없고 팔 또한 전통적인 의복의 소매와 유사하게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옆구리 보호용 호액과 비갑을 따로 갖춘 실전적인 철 두정갑에 비해 고위급 지휘관용임을 미루어 짐작해야 합니다. 두두미갑은 실존 유물이 존재하지 않고 그동안 의뢰용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 연구 논문도 없고 재현품조차도 없기 때문에 국조 올해의 설해 속 설명과 그림만을 가지고 재현을 해야 했는데, 비록 미니어처 피겨용으로 재현된 의상이지만 최초의 두두미갑 재현품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미가 깊은 작업이었습니다.